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원 부부장과 함께 종합적인 시황에 대한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였죠. 여러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블루 웨이브가 실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던 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 시장 흐름을 보면 좀 어떤 앞으로 추세가 일어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 한 해가 다우존스가 6.9%, S&P가 16%, 러셀 2000 중소형주가 18.9%, 나스닥이 42.9%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2월 달에 가장 두드러진 수익률을 보였던 지수가 뭐냐면 러셀 2000입니다. 네. 자그마치 거의 뭐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한 달 동안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면서 바이든 정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투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이든 공약을 보면 대충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가 알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육아 교육이라든지 헬스케어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또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중소형주 관련된 ETF,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전기차, 또 네 번째가 5G 관련된 ETF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된 ETF 리스트가 있는데요. 중소형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IWM과 IWN,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는 ICLN, TAN이라는 네. 종목, 그리고 또 전기차는 QCLN, LIT, 그리고 또 5G로는 FIVG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이 지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유동성 지표를 계속 짚어보는 이유는 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총알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동성 지표를 지난주 숫자를 보면은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듯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죠.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66.7%가 나오고 있고요. 또 M2 증가율이 거의 25% 이상입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저렇게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상반기 아마도 이 상고하저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상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유동성 지표로 보고 판단하면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4,200포인트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 미국 시장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M2를 가지고 시가총액 나누기를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과거에 거품이 만들어졌었던 시기와 비교를 했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수가 도달 가능하냐 계산했었을 때는 나스닥이 2만 포인트, S&P가 4,800포인트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최대한의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숫자입니다. 예. 이 숫자가 도달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큼 미국 증시가 거품을 더해 간다면 충분히 과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차익 실현은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랑 지금 1년 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항상 상당 고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게 과연 갈까 싶었는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13,000포인트 돌파하는 걸 보면서 이 수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올해 가장 큰 리스크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하반기에 좀 어떤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네.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이 어떤 해인가요? 경기가 회복되는 해겠죠. 그렇죠. 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OECD에 따르면 올해의 GDP 성장률 전 세계가 약 한 4.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3.7%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이익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럼 정말 많이 올라왔느냐 했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한 1.2% 수준이고요. 작년 네. 동기 대비해서 또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는 1.6% 수준입니다. 미 연준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2%에 도달하더라도 네. 좀 천천히 하겠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경기가 회복을 하면 꼭 굳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보시면은 지금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정상화됐죠. 그렇죠. 예, 거의 뭐 4%대 후반. 네. 그리고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수준의 증가율. 그러니까 거의 정상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경기가 회복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소매 판매 매출 비중 중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숫자를 보시면 20%는 당연히 되고 높은 국가들은 뭐 50%대까지 올라가 있고 대표적인 국가가 당연히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심지어 요즘에 영국도 보니까 36%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요? 네. 미국도 2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에 또 유가가 계속적으로 $50 수준의 낮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감안했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올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는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펀더멘탈로 들여다보는 네. 부분인데요.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미국 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펀더멘탈로 놓고만 보시면 이제 S&P 500의 상승 여력이 약 한 7% 정도 나오고요.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8%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표 지수 말고 좀 집중하는 지수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0%대 그리고 러셀 2000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중소형주. 이쪽이 38%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좀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보다는 높게 나오는 부분이 코스피가 한 15%대 그리고 또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15%대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코스피이고요. 또 아주 긍정적으로 봤었을 때 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빠르게 회복이 됐었을 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15% 이상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글로벌 증시가 올해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바이든 정권 블루 웨이브 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지금 K자 회복에서 안 좋은 쪽에 대한 부양책이 많이 들어갈 그렇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소형 관련 ETF 두 개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네. IWM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운용 보수는 0.19%니까 상당히 낮아서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절대 수익률이 23.7%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지수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업종과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잘 분산이 되어 있고요. 네. 한 종목마다 0.5% 정도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을 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3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 IWM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쪽이 뭐냐면 네. IWM 말고 IWN이라는 오. ETF가 있는데 이 ETF는 가치주 위주의 네.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M과 N 하나만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치주에 대해서 1,400개 이상의 투자가 일어나는 ETF이고요. 성과 보수는 죄송합니다. 보수는 약간 좀 더 높습니다만 그래도 네. 0.24%로 낮은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근 6개월 수익률을 놓고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44%나 상승을 했고요. 12개월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상승폭이 아까 IWM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당히 많은 수익률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업종별 구분을 보시면은 은행이나 리츠 이런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가치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거의 뭐 5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2021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의 이어짐에 따라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